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예, 네, 의원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을 지났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뭐 취임하시면서 뭐 국민 통합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끌어안겠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뭐 조국 사태로 해서 공정 가치도 상당히 지키기가 어렵게 됐고 우리 네, 사회가 굉장히 분열과 반목에 네, 그런 광장에 나서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힘든 상태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 경제 문제 아주 매우 중요한데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좀 이렇게 계속 지금 네.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해서 성장률이 뭐 올해 2%도 안 될 것이다라든가 또 내년도도 2% 넘기 힘든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지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북핵 문제만 해도 지금 뭐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한국 미국 관계도 미국이 지금 방위비 압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한미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고 상당히 아주 불편해질 수도 있는 이런 관계로 지금 음, 균열이 생기는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안보나 뭐 경제 뭐 네, 이런 국민 통합의 문제 이런 과제들이 네네. 정말 아주 저는 이 낙제점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낙제점이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이 예.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다른 의원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까? 왜냐면 그 한국당 의원 6명이나 지금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쎄 뭐 현재 저희 당의 아직까지 방침은 네, 이제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또 원내대표 해서 이것이 우리가 패스트트랙 위법한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하는 대전제가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래서 제 당에서 아마 아직까지 의원들이 뭐 가서 다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방침은 전혀 없고요. 네. 대표만 받겠다라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저희 뭐 당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소환 통보를 해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군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의 여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 네. 재선 의원들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강하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이제 우선 우리 당론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재선 의원들이 어제 이렇게 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패스트트랙 뭐 내용이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라는 건 이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치면 이게 규칙이거든요, 룰. 게임의 룰. 근데 그런 네네. 거를 이제 이 여야 사당이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제1야당 한국당을 그 100명이 넘는 어쨌든 국회의원 수가 있는 그 제1야당을 배제하고 네.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민주당 당대표 하실 때 네네. 이제 아마 저희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네. 아마 공직선거법 개정을 좀 밀어붙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법은 이 게임의 룰이고 네네. 규칙이니 절대로 같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런 발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웬만한 상식 가지고 보면 이 공직선거법을 일방으로 패스트트랙해서 강행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네. 공수처법도 이게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의원님 공수처 취지는 어, 알겠는데요. 그래서 예. 총사퇴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것이 뭐 통과되면은 네네. 아마 좀 굉장히 저희들도 굉장히 강경한 어떤 그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아마 다 당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총선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전화까지 한 걸로 전해졌는데 유승민 네. 대표가 3대 전제를 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
당 대표도 어저께 좀 저희 그 수도권 중진 네. 의원들과 이제 뭐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논의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당 대표 생각도 네. 뭐 이 민주당 아니 저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하는 그 뭐 유승민 의원의 그 3대 원칙이랄까? 네. 탄핵의 강을 네, 건널 것 등등. 예,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부정적이지 않고 음. 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뭐 그런 좀 자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현재로서는 뭐 이것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또 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둘 다 어떤 입장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요. 음. 하여튼 통합은 뭐 지지층이나 또 네. 많은 또 뭐 우파 진영의 국민들은 또 지지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차이들이 있죠. 왜 음.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냐, 네네. 또 뭐 우리공화당 이런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통합의 의지가 우선 크고 또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네. 우린 질 것이다라는 그런 패배적 어떤 그런 전망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아마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서 네. 통합의 그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이 개혁적 보수, 네네. 그러니까 저희 당도 그동안의 어떤 이미지를 좀 탈색하고 또 통합이라는 그런 큰 그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네. 좀 변화가 돼야 된다. 네네. 예, 이런 점에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네. 잘 좀 당에서 좀 처리가 됐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의원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네. 의원이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의 강을 건널 것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을 땅에 묻고 가자 할 때 그 묻고 가자인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가자. 탄핵 입장이 뭐야? 입장 정해.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서로의 뭐 서 있는 입장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우리 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보수층, 지지층에서는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마 저희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 책임지고 있는 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아마 좀 탄핵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잘했나 음. 잘못했나를 이 따지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현재. 네네.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이제 탄핵을 뭐 찬성하고 앞장섰던 입장이라 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이랄까, 음.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뭐 단순 묻어두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통합이 안 되고 뭐 당내 또 통합이 돼서도 나중에 그것이 큰 어떤 정치적 네네. 또 부담으로 부담이 되거나 오면 한 네. 거를 통합 과정에서 좀 음. 털어버리고 이게 하고 싶은 서로의 입장이 다른 차원에서 아마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네.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나름대로 저도 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네. 진행 과정에서 서로의 한 발씩 양보해서 네네. 좀 좀 초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음.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이 강남권 그리고 영남권 3선 이상 중진들 이른바 험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상진 의원님도 중진이시잖아요. 이런 요구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중진이라도 성남 중원구라고 이 구도심에 네네. 예, 민주당 텃밭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험지가 없어서 저는 못 가겠어요. 그렇습니까? 가려면 이제 호남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네. 예, 그것도 좀 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이 뭐 또 당에 또 이제 뭐 소위 그 대선 후보감으로 됐던 뭐 거물들이 몇 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좀 험지로 나오셔야 되고 또 음. 김태흠 의원 얘기대로 또 뭐 그런 지역에 텃밭에 뭐 몇 선 한 의원들은 좀 험지로 가는 그런 희생을 보여야 될 때다 우리 당이 네. 또 20대 국회가 저희 당으로서 네. 뭐 자당의 또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도 맞이했고 네. 또 계파 분열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또 반성적 차원에서라도 혁신의 한 일환으로 음. 저는 뭐 김태흠 의원 이렇게 주장한 거 저는 동의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누가 누구 보고 그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먼저 나서서 희생하면서 네. 그런 어떤 또 남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네네. 이제 그런 것이 진정한 실현 가능성도 높고 네.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으나마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그런 뭐 텃밭의 중진들 좀 알겠습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한국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은 없다. 자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쇄신의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우리 당에도 유민봉 의원이 네, 최근에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또 육선이 이제 김무성 의원도 불출마 선언 작년에 했지만 하여튼 그분은 불출마 선언 오래전에 계속 했죠. 예, 네, 유지되고 있고요, 아직. 네, 그리고 또 몇몇 의원 불출마 선언 했던 중진 의원들 또 초선도 있었는데, 네, 그분들 생각은 아직 공개적으로 이렇다저렇다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네, 저희도 네. 아마 그런 압박이 많이 있을 가해지지 것이다.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저희도 쇄신이 좀 네, 또 네, 공천 룰이 저희가 굉장히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공천 룰대로 하면은 또 아마 많은 또 이 인적 쇄신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